갔다 왔어. 야, 이렇게 보니까 나 살 개 많이 쪘다. 살 빼야겠다. 나 문나이트 프로menad가 사실 맨 처음에 그걸 할 줄 몰랐어요, 진짜로. 나는 이 시작하자마자 솔로곡을 할 줄 몰랐어. 2일차 이거부터 먼저 할까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 안티카 XR 느낌이 너무 났어. 애초에 안티카 XR도 뮤지컬이잖아? 풍도 비슷하고 그래가지고 그때 딱 이제 딱 듣자마자 느꼈지. 그니까 문나이트 프로menade 시작하고 나서 이제 캐스트들 무대 하듯이 이제 포지션 움직이고 연출하고 하는 거 보고 나서 MC 없는 거 보고 이거 뮤지컬이다. 이제 11대도 뮤지컬 했지만요. 얘들이 미쳤구나. 드디어. 야따 성공. 딱 그 생각이 들었죠. 개인적으로 내가 치즈르 노래 중에서 음색 라인만 취향이었지, 솔로곡 중에서는. 근데 문나이트 프로menad가 확실히 내 취향이야 이거. 엄청 취향이라 이거 계속 들을 듯. 오버추어 같은 경우에는 나 개인적으로는 그 인트로가 엄청 들어봤다 싶은 게 있었어. 굉장히 익숙한 멜로디 라인이라서 어떤 노래지? 하다가 이제 프로menade 나와가지고 그냥 생각을 멈췄는데 오버추어에 와사레티 타임 멜로디 라인이 들어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너무 좋았어 이게. 데이2 같은 경우에는 그니까 이 전날이 너무 셌잖아. 그래가지고 그니까 뮤지컬을 할 거라는 거 알고 있었어. 근데 치즈루의 노래가 그 이제 데이1 끝나고 나서 급발진한 사람들이 좀 있었다는 말이야. 좋은 일이죠. 너무 고맙죠. 근데 사실 걱정이 되는 거야. 이 판에 있다 보면 알잖아요. 밀리피들은 밀리 라이브라서 그런 게 아니라 타요코 라이브였기 때문에 그만큼의 텐션이 나온 거고, 사실 이제 데이2 치즈루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뭔가 달릴만한 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 나는. 그래서 약간 걱정을 했죠, 그런 파트에서는. 데이2는 그렇게까지 뭔가 발전기를 막 돌릴만한 요소는 없을 텐데 하면서. 사실 뮤지컬도 그렇고 이 캐릭터들이 할 수 있던 새로운 시도들인데. 그래서 이제 마스크 쓰고 보라색으로 넘어가잖아. 티타임부터는 약간 많이 예상이었다. 왜냐면 나는 그냥 이런 풍의 노래 자체를 안 할 줄 알았어. 치즈르는 그런 애가 아니잖아. 치즈르는 그런 쪽의 셀럽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왕 같은 느낌이 아니라 뭐랄까 아무튼 그렇게 무서운 이미지는 아니잖아. 사실 이제 예상 공란에 봤을 때 티타임 라이크도 그렇고 포메그레네이트 그렇고 없을 줄 알았어요. 나는 당연하게. 있더라고. 개인적으로 이거 나올 때 느낌표 크리미널리티랑 포메그레네이트는 나는 물음표였어요. 많이 물음표였어요. 사실 지금도 물음표예요. 이게 치즈로한테 맞는 노래였을까? 라고 하면은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긴 해요. 다만 근데 이 마스크 컨셉상으로 보면은 맞는 판단인 것 같긴 해. 지금 와서 생각해봤을 때 이 보라색 마스크 파트는 처음에 치즈로가 생각한 세라브의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연신 마스커레이드의 가사를 보면은 있잖아. 이 라이브가 연신 마스커레이드 이 가사를 보면은 꽤나 이해할 수 있는 게 많다. 맨 처음 파트가 이거잖아. 그래가지고 나는 이 파트가 이제 보라색 마스크의 파트가 아닌가 싶긴 해요. 이 가사의 내용이 실제로 뭔가 무섭고 미스테리하고 강한 느낌의 노래들이 많았으니까. 이제 백그라운드에서 보면은 아스라티 타임에는 감옥이었고,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감옥이었고, 크리미널 디너는 무서운 느낌으로 이제 만찬을 하고 있었고, 라엑은 이제 성 메인 홀, 그리고 포메그레네이트는 서재로 돼 있던데, 사실 이게 영의 약간 세레브보다는 악역 영의 약간 그런 느낌에 더 가까운 이미지인 것 같아요. 몰라요. 내가 이게 치즈루의 커뮤를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라서 치즈루는 이런 걸 꿈꿨나? 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약간 그런 식으로 보면은 치즈루가 처음에 생각한 세레브가 아닌가. 이런 치즈루가 처음에 꿈꿨던, 끝나고 보면은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개인적으로는 라엑이 좋았어요. 라엑 자체가 오랜만에 듣는 것도 있었고, 세트리적으로 봤을 때 티타임도 내 개인적으로는 결국에는 안나피라서 좋았었다. 그리고 티타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벤트를 했잖아요. 아마 그거 연기형으로 나온 것 같고, 오리멤을 최대한 챙긴 거라서. 이거 이번에 라이브가 특징이 오리멤을 진짜 많이 챙겼어. 완전 풀 오리멤은 아니지만은 포메그레네이트도 오리멤일걸. 막 그렇게 엄청 섞지 않았다, 의외로. 그런 걸까? 오리멤을 많이 챙긴 거 보면 약간 정석에 가까운 세레브의 모습, 이런 거를 말한 걸까? 아무튼 그래서 이 크리미널 디너랑 포메그레네이트 나왔을 때 나는 그 생각을 하긴 했어요. 10일하고 너무 가격이 짧았나? 이게 10일 때에도 데이1, 데이2에 나왔던 곡들이잖아.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서 봤어. 근데 실제로 많이 짧긴 했어. 그러니까 그냥 많이 짧긴 했어. 이게 11일 때잖아. 이때고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7주 7주 정도거든. 이때 뭐 쉬고 뭐 하고 한다 하면은 한 6주 정도 되겠지? 예. 6주면은 진짜로 많이 짧은 거라서. 그냥 이거는 근데 그걸 생각하긴 해야죠. 이게 그냥 무대가 아니었잖아. 뮤지컬이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이거. 그냥 라이브 하는 거랑 뮤지컬을 하는 거는 난이도가 달라. 진짜로 존나 달라가지고 그냥 인정. 프로코라서 포메그레네이트. 근데 나는 선곡을 좀 더 위주로 봐요. 일부러
더블로 끝났지. 그래서 나는 너무 좋았어. 이거 이제 딱 끝나고 나서 흥분, 초흥분. 내가 원하던 무대. 4층이야 잘 보였다고? 근데 그냥 그 회전 자체가 괜찮더라. 뭐요? 이게? 예. 4층이라서 사실 무대를 제대로 보는 거는 많이 포기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냥 잘 보였어. 그 아리아케라는 데가 그런 면에서는 설계가 많이 잘 된 것 같아. 내 아리아케는 그게 문제였어. 아리아케가 걔 병신 같은 게 대충 회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여기 입구라고 치자. 딱 들어가. 계단을 내 기억에 이렇게 갔던 것 같아. 뭐야 이게? 뭔 구조야? 일반적으로는 이거를 지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아? 무슨 생각이지요? 아 근데 그건 좋았어. 화장실은 크더라. 화장실은 내부 자체는 꽤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문제는 좀 없었던 것 같아. 보라색 마스크 끝나고 나서 뒤에 이제 캐스트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그때 부디가 여기 노무라는 무대 보고 있고 캐스트 3명이 나와가지고 노무라 등 뒤를 보고 있었던 상황이잖아. 나는 사실 이 앞에 부디가 포메그레네이트라서 푸르리우타 하나 했어요. 포메그레네이트가 나왔잖아. 포메그레네이트도 그렇고 크리미널 디로도 어쨌든 간에 이 블록 자체가 라이트도 그렇고 누군가 죽거나 아니면은 잔인하거나 약간 무섭거나 그런 쪽의 이미지란 말이야. 그리고 사실 어쨌든 쿠르리우타를 얘기할 때 치즈루도 어느 정도 많이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연히 할 줄 알았어. 약간 그 분위기에서는. 내가 좋아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나는 쿠르리우타 많이 좋아한다? 좋아하긴 한 나올까? 나는 사실 좋아하긴 할 때 나올까라는 말을 호시쿠즈노 심포니아 때도 이거 하는 건 좋은데 하면 좋지. 근데 내가 나온다고 좋아할 수 있을까? 라고 했는데 개 좋아했었고 샴록이랑 간팔이나 이것도 나온다고 했을 때 내가 좋아할 수 있을까? 많이 좋아했었고 쿠르리우타? 모르겠어요. 나는 이번에 에버러스가 안 나온 거를 기반으로 해서 너무 그러니까 곡의 성격 자체가 많이 센 노래들이 있잖아. 그런 거는 약간 사용하기 애매할 수 있는 것 같아. 아무리 그래도 주연제 끝날 때까지 미피로 되는 거 아니? 오랄론? 근데 어쨌건 간에 이게 지금 이 넘버링 이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닌 거로 이제 바뀌어 버렸잖아.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더 해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미카세이도 프라리스는 미아 때 할 수 있고 이브 같은 경우에는 유리콘 이미 끝났으니까 나 미즈키도 할 수 있지. 그 사실 이브 같은 그러니까 그 이브 같은 경우에는 미즈키가 가능성 높긴 하겠다. 청색 마스크를 딱 썼잖아. 근데 몽골드가 나와가지고 너무 빨리 나왔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몽골드는 나는 마지막을 예상을 했습니다. 이게 나는 몽골드라는 노래가 히즈루라는 캐릭터를 완성시켜주는 노래라고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나는 이제 5차곡 하기 전에 마지막 노래로서 나올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많이 빨리 나왔더라고. 당황. 사실 이 블록이 이 화보 나오기 전까지 무슨 블록이지 이게? 나 그 생각 하면서 봤단 말이야. 화보가 나오니까 알겠더라고. 파란 마스크가 사랑이고, 그러니까 대충 이게 보라색 마스크가 성 안에서의 약간 미스터리한 모습, 바깥으로 나오기 전의 이야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밖으로 나온 거잖아.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사랑의 대상을 찾고, 그리고 여기 빨간 마스크에서 사랑을 불태우고, 여기가 이제 아이돌 블록. 아이돌 블록이 하지만은 좀 더 뭐랄까 치려고 다양한 색깔의 빛을 알게 된 뒤에 마지막 주황 블록에서는 자기만의 마스크를 찾아낸 약간 그런 느낌에 가깝지. 그래서 나는 이번에 1일차도 그렇고 2일차도 그렇고 여기는 꿈, 여기는 사랑, 그리고 여기도 이제 사랑이지. 여기도 사랑인데 여기는 아이도루, 그리고 여기는 아이. 난 이렇게 봐요. 아이돌 마스터가 20주년 컨셉이 아이잖아. 나는 이게 굉장히 관련 있다고 봐요. 위도가 안 되진 않았을 거야. 어쨌건 간에 샤리 팔스랑 2주차 샤리 팔스 컨셉도 러브고 나는 그거를 일부러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랑으로 봤을 때 나는 사실 이 파랑 마스크에서 연출적으로 너무 감탄했어. 나는 얘들이 그 돈 들을 줄 몰랐다? 그러니까 문골드는 가사도 그런데 그거는 가사를 진짜 봐야 돼. 문골드는 이 살아가는 사람을 기다리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래서 밤하늘에 달이 떴죠. 달. 그래서 이제 카메라로 이 달 쪽을 조명하고 있었단 말이야. 이게 이 카메라 내려가면서 좀 더 넓은 범위에서 숲속에 있는 달이 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지. 이걸 하면서 후타츠노 츠키를 했어. 성 안에서 뭔가 이 나의 파트너를 기다리는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몽골드에서 파트너를 기다리다가 이제 만나게 된 거지. 만남. 그래서 이제 화보에서 결혼한 거잖아. 만나줘서 고맙다고 하는 거네. 주연이란 딱 느낌이 들잖아. 그게 오히려 전원으로 한 게 아니라 딱 이제 노무라만 한 게 나는 이 주연제에서 위도한 게 뭔지를 보여주는 거야. 나는 프리밀러는 잘 모르겠어요. 약간 두 생각이 있어. 프리밀러를 일단 애초에 11대 했잖아. 그래서 나는 여기서도 이제 시간이 너무 짧았다라는, 그러니까 이 간격이 너무 짧았다라는 생각이 이때 그 당시엔 들었었고, 지금 와서는 오히려 프리밀러서 다행이다. 이게 프리밀러는 좀 더 사랑의 느낌이 가깝단 말이야. AN1는 색깔의 이미지를 생각해보면은 프리밀러 같은 경우에는 밤에서 새벽의 느낌이 있고
있고 AN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 지기 전에 노을 같은 느낌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면에서도 프리밀러가 더 맞았겠다 싶은 것도 있고 일단 내가 영혼의 꽃이 나왔잖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이 세트를 그대로 간다 했을 때 영혼의 꽃 다음에 피스케스가 나오면은 내가 굉장히 싫어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이날 에버라스를 많이 기다렸잖아요. 근데 영혼의 꽃이잖아? 야상연양이라는 스토리 자체가 영혼의 땅을 찾아 떠나는 스토리잖아. 분명히 내가 그 생각 했을 거예요. 이제 10일 때도 말했던 것처럼 영혼의 꽃이 나왔는데 이건 당연히 에버라스로 가야지. 나는 이 생각에 무조건 사로잡혀 있었을 거야. 근데 오히려 이때 프리밀러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아예 이 뒤로 에버라스라는 거를 포기를 했죠. 안 나오겠다. 이 분위기면 절대 안 나온다. 왜냐? 영혼의 꽃은 그럴 수 있어. 근데 프리밀러는 비극으로 끝나면 안 돼. 그리고 에버라스팅은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야. 결국엔 다 죽잖아? 모두가 비극으로 끝나는 이야기거든, 이거. 그래서 애매한 감이 있었을 것 같다. 만약에 에버라스가 나왔으면은. 건별문달은 이미지적으로 봤을 때 건별문달은 토오카라 메구미한테 좀 더 맞는 것 같고 치즈루랑 리오한테 좀 더 맞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리오 주연으로 갔을 때는 에버라스 할 수가 없는 분위기일 거란 말이야. 리오라는 캐릭터를 생각하면은. 그래서 나는 치즈루는 분명히 할만하다. 그래서 이때 안 하면은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했었어. 그래서 나는 치즈루 때를 기다렸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안 나왔으니까 나는 아마 토모카 때 한 번 더 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연 라이브라는 점도 생각하는 거야 이거는. 프리밀러 내 옆에 사람이 내가 있던 자리가 많이 재밌었어. 진짜로 재밌었던 거는 나는 약간 옆에 사람이 어느 정도 이 지랄에 떨어져야 재밌거든요. 근데 이번에 내 옆 사람, 내 옆 사람, 내 옆 사람 이 지랄병들이었어가지고 나는 너무 좋았어요. 진짜 개처럼 울고 개처럼 기뻐하고 그래서 오히려 4층이라서 더 다행이었달까? 얘기하겠지만 호시쿠조 심포니아 때에는 떼창을 했거든요. 4층은 이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사람들이란 게 너무 다행이었을지도. 나는 확신을 가졌지. 옆에 사람이 우르오 두 봉지를 들고 왔거든요. 근데 일본인이 밀리 겐바에서 우르오 두 봉지를 쓴다? 이거는 각오를 하고 온 거예요. 한국인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 근데 일본인이 그렇게까지 한다? 이거는 진짜로 각오를 하고 온 거라서. 그래서 이제 피스케스 나오고 화보 나와가지고 나는 개인적으로 피스케스는 이별에 좀 더 이미지가 가깝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화보는 결혼의 이미지가 훨씬 더 세니까 화보 때에는 이제 꽃을 보여주고 피스케스는 배경으로 주변에 쌍라이트 켜진 거를 보여줬거든. 약간 그 어딘가의 안쪽 같은 느낌으로. 나는 그래서 이 뭔가 결혼식을 올리러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 화보 좋았지. 화보가 오리맴인 건 오리맴이고 난 사실 오리맴을 그렇게 엄청 따지진 않아가지고 그게 좋았어. 데아테 쿠레테 아리가또를 하기 전에 연출이 있잖아요. 각 이 다른 캐스트의 포지션이 딱 있었고 중앙에 노무라 서 있었잖아. 한 명씩 이제 치즈루를 바라보면서 가사를 부르다가 치즈루가 이 주변 사람들과 관객들한테 데아테 쿠레테 아리가또를 하는데 나는 이게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중국의 스토리가 아니더라도 그냥 알잖아? 이 13년간 이어져온 IP라는 점에서 나중에도 이제 MC 때도 말하지만은 노무라가 옛날에 치즈루 피었던 사람들이 지금 무대를 봐도 기뻐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나는 그런 사람들을 위한 멘트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요. 아니면 또 이제 그냥 계속해서 따라하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으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건네는 메시지였을 것 같기도 하고요. 밀리가 무지성으로만 돌아가는 데가 아닌데 이미지가 너무 세. 이렇게 쓴 단점이 뭐냐면요. 뭘 하더라도 무지성으로 보여요. 뭔가 계획을 하고 만든 게 아니라 도파민으로 흘러가네라는 말을 그냥 거의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나는 이게 너무 사실 아쉬운 파트죠. 그 반대가 샤니 맞아요. 샤니가 사실 그냥 무지성으로 만들더라도 계속해서 뭔가 계획하고 있겠지 하는 것도 있고 뭔가를 계획하더라도 얘네 또 이상한 거 한 해가 되는 거야. 얘네 또 이상한 거 한 해에서 더 넘어가지 않는 거야. 나는 사실 그것도 많이 아쉽다고 생각해요. 맞아, 호시노코의 음에서 보는 거. 그리고 그때 연출 자체도 좀 화면이 부서지고 하는 거라서 그럴만했다 생각해. 남 생각 조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근데 분위기는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샤니가 이제 샤니 애니 진행하면서 노트랑 이벤트를 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지. 그런 거예요. 자색에서 천세로 간 다음에 적색 마스크에서 이 나오는 방식이 바뀌었잖아. 자색이랑 청색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치즈루가 어떤 자리에 앉아 있고 그 자리에 있는 거를 하인들이 찾아왔어. 고정된 그런 포지션이 있던 거지. 근데 적색부터는 그런 포지션이랄 게 없었던 거잖아. 성 밖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돌아다녀가지고 그런 일이 발생하는 거잖아. 나는 이거의 변화도 좋았어요. 하인들이 찾으러 다니는 게.
그리고 파시온 몇 년 만이지? 파시온이 6년인가? 그래서 이제 적색 마스크부터는 불태우는 거죠. 파이어죠. 이 사랑을 결혼했으면은 불같은 하룻밤을 보내야지. 적색 마스크 같은 경우에는 연출적으로 크게 기억에 남는 거는 잘 없었어. 사랑을 불태우는 블록이라 생각해가지고. 대신에 여기에 세트리 연기가 너무 많이 좋았다. 이 사랑의 음색 라인이라는 노래를 저 시즈루의 4곡 중에서 엄청나게 다른 포지션으로 본단 말이야. 저 유리코의 다스게테 마움 그거랑 똑같은 느낌을 생각하거든. 많이 다른 느낌이 하잖아. 이 분위기를 맞출 수 있는 노래가 뭐가 있을까 하면서 봤어. 그러니까 이 뒤에 진짜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딱 그 생각을 했단 말이야. 잘 어울려가지고 나는 굉장히 좋았었어. 지행을 하다 온 사람인 것 같아. 곡이 연결되는 BPM이나 뭐 그런 면에서 많이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좋죠. 사실 이런 이제 노래 간의 분위기 연결도 많이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릴레이션즈 웃겼던 게 이거 그 이제 본가 할아버지 분이 끝나고 나서 릴레이션즈는 1절 때 하는 게 아니라 2절 때부터 콜이 들어가요. 다만 이제 그러다가 에스파다가 나와가지고 사랑을 불태우는 컨셉을 생겼는데 에스파다가 나와가지고 많이 물음표였어. 에스파다 가사 보면은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야. 이거는 이 적색 마스크에서 불태우고 여기 아이돌 블록이잖아. 여기 아이돌 블록을 넘어가는 이 브릿지 같아. 그리고 이제 에스파다 끝나고 나서 황색 마스크가 나오잖아. 근데 나는 이 황색 마스크에 로코가 나와가지고 노란색 가면을 치즈루한테 건네잖아. 나는 사실 이것도 엄청 좋아하던 게 로코가 치즈루한테 아이돌 무대로서의 가면을 건네는 게 나는 굉장히 좋은 연결이었다. 이제 연신 마스커레이드의 컴에서도 나오지만은 항상 그랬지만은 치즈루랑 로코는 떼낼 수가 없는 관계란 말이야. 서로의 이제 약간 아이돌로서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인정해주고 약간 그런 캐릭터들이란 말이지. 그렇기 때문에 아이돌로서의 길을 보여주는 역할로 잘 사용된 게 아닌가. 너무 좋았어. 이게 결국 10일과도 연결이 되는 건데요. 10일에도 와타시 레네상스 때 저 로코랑 치즈루가 같이 불렀잖아. 거기에서 로코는 와타시 레네상스에서 자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파트를 주로 불렀고, 치즈루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로 긍정적인 말을 하는 긍정적인 가사를 많이 불렀거든. 이제 그 반대로 얘기를 해주는 거지. 나는 그게 너무 좋았어. 그래서 나온 게 아이돌 스테어웨이잖아. 아이돌 스테어웨이 나오니까 좋더라고. 인정. 이것도 첫 피로죠. 그래서 이제 아이돌 스테어웨이라는 노래 자체가 스타덤로드의 시작점이 된 노래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아이돌 765 아이돌로서의 길을 열어주고 나서의 정통적인 아이돌의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는 곡의 분위기가 여기는 정통 아이돌이고 귀여운적 아이돌이고 이건 성인조. 이거는 나는 사실 곡 자체의 분위기가 그렇게 뭔가 나한테 와닿는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지만은 그리고 36 같은 경우에는 엔딩곡 그 시어터의 라이브에서의 엔딩곡 이런 포지션이거든. 이건 오피고. 그래서 이제 이 블록 자체가 765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블록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모습의 가면을 보고 나서 치즈루가 자기만의 가면을 찾아내고 자기만의 노래를 부르게 된 거지. 그래서 이 곡 사이의 인상 자체는 좀 적어요. 곡마다의 인상은 그냥 했구나 정도긴 해요. 이거는. 다만 근데 이제 러브리미널을 많이 빨리 해서 좋았어. 사실 릴리에서 이 정도면 러브리미널 거의 나오자마자 한 거거든. 작년 곡 중에서 진짜로 엄청 좋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노래 그 중간에 러브리미널 콜이 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 나만 하고. 샴록은 사실 이것도 또 나왔다는 생각을 했는데 샴록 같은 경우에는 그냥 내 개인적으로는 무대를 끝낸다는 인상이 있어요. 이게 11대에도 똑같은 감상을 내가 적었을 거야. 게츠비더 크림소다까지로 시작해서 샴록 비바체로 무대를 끝냈다. 라는 생각을 딱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이돌로서의 블록이 끝나고 원래 4개의 마스크만 딱 있었는데 거기에 걸린 자신만의 마스크를 이제 치즈루가 발견을 하고 그걸 쓰고 나서 페르소나 보이스를 했잖아. 나는 그냥 페르소나 보이스는 그냥 무조건 하는 노래였어요. 여기서 안 하면 언제 할 건데. 그렇게 연출을 해서 시작한 거랑 더불어서 남장 역으로 나온 게 나는 너무 좋다. 그러니까 치즈루한테는 그러니까 이 해석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겠지만은 프로듀서라는 존재가 엄청 그냥 필요한 무조건 있었어야 되는 존재다. 왜냐면은 이 아이돌 765의 세계에서 치즈루의 니세레브적인 모습을 아는 사람은 프로듀서 그리고 토모카 이렇게 둘뿐이야. 프로듀서는 애초에 그냥 치즈루의 그 본가를 알고 있고 토모카는 그냥 치즈루 가면을 쓰고 있는 애들로서 그냥 알고 있잖아. 그래서 약간 이 토모카를 남장을 시켜가지고 이 무대를 세우는 게 나는 너무 좋다. 그리고 이때 나올 때 임팩트가 너무 셌어요. 무대도 봐봐. 이거는 그 성 아니었고 이거는 성 밖이었잖아. 그리고 여기는 그냥 불이었네. 그리고 여기는 그 765
솔로가 무대였고 여기 오렌지 마스크에서는 무도회장이었단 말이야. 여기까지 와서야 무도회장에서 춤을 춘 거임. 나는 이것도 많이 빌드업이라 생각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런 조합으로 그런 연출해준 게 많이 좋았다, 나는.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코이코쿠로 마스커레이드 연결된 게, 나는 그냥 코이코쿠로 마스커레이드도 처음에 이제 솔로로 부르다가 나중에는 전원이 나와가지고 무도회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노래 부르잖아. 나는 이것도 약간 그 치즈루가 가면 무도회를 오픈한 주최자의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나는 정말 좋았다. 그래서 코이코쿠로 마스커레이드를 여기에 배치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전반적인 이날의 무대를 코이코쿠로 마스커레이드가 주제라고 봐.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이 앞에 모든 세트를 짰다고 생각해. 여기 난 이 파트도 약간 이 청색 마스크에 후타츠노 치키를 한 이유가 되지 않을까 싶게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면은 호시쿠즈노 드레스업 미니 마토타타라 이런 가사가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 꿈이 없는 솔직한 미소로 만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 호시쿠즈노 시포니아를 한 게 아닌가. 치즈루의 니세레브적인 모습과 세레브적인 모습을 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는 765% 뿐이란 말이지. 받아들여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치즈루도 약간 765 때문에 이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찾고 꿈이 없는 솔직한 미소로 만날 수 있는 상대가 되지 않나. 나는 사실 그래서 이 라이브 하기 전에 호시쿠즈노 시포니아라는 노래를 안 할 거라 생각했던 게, 나는 하퍼2에서 완성이 됐다 생각했어요, 심포니아가. 왜냐면은 오리mem을 어떻게 이겨. 그런 MC를 하고 이런 무대를 보고 호시쿠즈노 심포니아를 보니까 이건 또 데미지가 다르더라. 많이 다르더라. 그러니까 진정한 세레브로서,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세레브로서 MC에서도 옛날에 치즈를 피웠던 사람들에게 역시 우리 담당은 최고야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이라는 또 그런 말을 해가지고, 약간 이 떠난 사람들도 돌아온 사람들도 약간 이 또 포용할 수 있는 약간 진정한 세레브의 모습으로서 발전을 해가지고, 그렇게 한 뒤에 모두가 모르는 호시쿠즈노 심포니아를 보니까 그냥 눈물이 나더라. 너무 좋더라. 이날 많이 울었어요. 그냥 많이 울었어. 이 빌드업이 너무 완벽했어. 아쉬운 건 그거죠. 11때도 그렇고 12때도 그렇고 저 끝나고 나서의 라이브 비주얼이 있었거든? 이번에 없었어요. 난 사실 그거까지 있었으면 너무 완벽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없더라고. 이거 없네? 이거 안 했네? 이거 있네? 이번엔 하네? 그 차이점이 나는 그냥 바로바로 들어오더라고. 데이트가 너무 좋았다. 확실히 뮤지컬로서 많이 발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12때 데이2 뮤지컬 카오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과 섞어보려고는 약간 그런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11때 좀 많이 실험적인 시도를 하고 나서 자신감을 가진 것 같아. 사실 11만 해도 그냥 많이 실험적인 거긴 했지. 그래서 좀 더 확장시켰다는 느낌? 좋음. 그러니까 이게 11때도 중간에 전반부랑 후반부가 있었고 그 중간에 MC가 있었잖아. 근데 이제 그냥 좀 더 제대로 해보자. 형식적으로 MC를 아예 없애보자. 맨 뒤에만 넣어보자. 약간 그런 말을 그런 식으로 해본 것 같아. 나는 사실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라이브 끝나고 나서도 이게 MC에 대해서 말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요즘에 사실 MC 타임을 없애는 추세거든요. 요즘도 아니지. 몇 년 전부터지. 그런 거를 이제 반영을 해나가는 게 나는 좋았어요. A1은 사실 많이 이야기했어가지고 무휴식 세트리 너무 좋았죠. 그게 가장 사이코다워. 무휴식으로 가는 게. 사실 이제 무휴식이 엄청 화제가 됐었잖아. 근데 난 사실 그냥 무휴식은 당연한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무휴식을 해가지고 나는 사실 이 마지막에 스파커스라는 신곡을 보여줬을 때 이게 그냥 중간중간에 휴식을 하면서 나왔으면은 임팩트가 적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무대의 마무리라는 느낌이 있었고 같이 달려나간다는 느낌이 있는 노래고 그렇단 말이야. 1분 동안 약간 이 마지막 노래를 필요하기 위해서 긴장도 하고 약간 마음을 다지는 그런 1분간의 무음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나는 이것까지 모두 다 포함해서 스파커스라는 노래가 나왔기 때문에 나는 이 음악의 그 효과가 좀 더 강해진 거라고 봐요. 나는 일단 이날의 블럭을 나누자면은 이렇게로 봐요. 이렇게 세 개로 해가지고 첫 블럭은 경쟁이라는 느낌이고, 경쟁, 결의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고, 두 번째 블럭은 과거사, 아이돌을 하는 이유, 여기는 협동 이렇게 봐요. 나는 곡마다의 후기는 얘기를 하면서 말하자면은 월리언 세컨드도 그렇고 러닝 아이도 그렇고 디펜스 바리브도 그렇고 하이퍼노바도 그렇고 경쟁하는 노래란 말이야. 하이퍼노바도 이브가 나오면서의 노래잖아. 그래서 나는 이 블럭을 경쟁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몰라, 내가 사이코의 커버를 또 많이 본 건 아니라서 협동이라기보다는 내가 달려야 된다. 달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서의 사이코 열정. 다만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아이돌을 하기에는 사이코라고 할 수 없죠. 사이코는 그런 애가 아니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좀 더 챙기는 그런 애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로 나아가려면은 과거사를 풀어야 돼. 그래서 전력 아이돌은 어이가 없고요. 이거는 전력 아이돌 왜 했지? 라고 생각하면은
드립성으로 넣은 것 같긴 한데, 귀여운 애들 나와가지고, 나도 전력으로, 우리 프린세스들도 전력으로 아이돌을 하고 있어요. 약간 그 느낌으로, 이런 것 같긴 하지만은 뭐, 테스팅류랑 히모모 에버스데이 때는 약간 내가 물음표였어요. 소라이로까지도 약간 많이 물음표였어요. 그래서 나는 여기까지는 그냥 사랑 블록인 줄 알았어. 둘의 하모까지 가다가 전력 아이돌로 시작해가지고 너무 갑자기 분위기 전환이라. 클리어 스카이가 나오자마자 이거구나. 이거를 표현하려 했구나. 이 앞에 세트리의 선곡 이유를 그냥 거기서 깨달음. 응. 사요코는 옛날에 그 친구랑 멀리 떨어지고 나서 그 친구를 약간 다시 만나고 싶어 하는 게 있어가지고 아이돌을 하는 그런 애잖아? 응. 멀리서 떨어져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통신수단이란 말이야, 이게. 직접 만나서 대화하는 게 아니라. 응. 그래서 이제 테스팅용으로 문자를 보내고 이 바톤 터치를 해가지고 편지를 보내는. 원래 이제 그 통신수단이라는 게 내가 보내야만 상대 측에서도 보낼 수 있고 상대 측에서 보내야만 내 쪽에서 보낼 수 있는 거잖아. 응. 나는 이 관계성으로 가다가 이 클리어 스카이라는 것도 이 드라마가 니지로 했었잖아. 청춘의 스토리란 말이지. 응. 만나고 싶지만 만날 수 없는 약간 그런 애들의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클리어 스카이 때 이 앞에 일들을 사요코의 과거사로 넘긴 다음에 클리어 스카이에서 이 과거사를 그 아이돌을 하는 이유에 대한 청춘 그 약간 어릴 적의 이야기로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부르는 게 비비드 컬러야. 그 그러니까 옛날에 그 아이한테 전하는 노래가 비비드 컬러인 약간 그 느낌이 된 거지. 나는 그래서 이 파트가 좀 많이 사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랑 블록으로 끝날 수 있었던 거를 그러니까 그냥 이제 불태우고 사랑 노래하고 불태우는 이런 노래가 그런 블록이 될 수 있었는데 이 중간에 클리어 스카이가 껴가지고 이 모든 세트리가 그냥 사요코의 이야기가 돼. 약간 그 아이한테 전하는 사요코의 무대? 그런 게 바로 되니까 나는 이게 너무 좋았음. 나는 사실 이런 거를 많이 받았으면 하는 거죠. 왜냐면은 밀리가 재미있어. 밀리 라이브는 확실히 그냥 이 뭔가 다없이 달려나가는 딱 그게 있어가지고 재미있는 거 맞거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배치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특히나 주연 라이브 들어와서는 그거를 조금 더 많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비비드 컬러를 한 다음에 다시 달려나가는 거지. 다시 달려나가는 것도 여기는 경쟁이잖아요. 근데 이 뒤에부터의 노래는 다시 이제 불을 태우면서 부르는 노래가 협동의 노래란 말이야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부터는 이제 칠려고랑 프로서랑 마음속으로는 옛날에 그 아이랑 해가지고 같이 달려나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최종에서 부르는 게 스파거즈야. 나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았음. 레더풀 같은 경우에는 나는 오랜만에 들어서 좋았던 것도 있는데 그 맨 처음에 오버추어 때 깃발을 들고 있잖아요. 애들이 깃발이 있고 여기 애들이 앞에 있잖아. 나는 이거랑도 연계가 된 거라고 생각해. 오버추어 연출도 봐야 돼. 쉬지 않고 달리는 그게 확실히 집중도가 엄청나더라고. 이게 계속해서 콜을 하잖아? 앞사람, 뒷사람, 옆사람 이제 다 끝나고 죽어 있었거든. 다 쓰러져 있었거든. 앞에 봉 잡고. 나는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마음이 된 것 같아서 좋았어. 이것도 좋았던 것 같아. 키미 하나비를 마지막하고 보는 드림을 이 앞에 배치한 게. 그러니까 오히려 키미 하나비를 마지막에 배치했기 때문에 이 키미라는 게 치려고 사람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 약간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비슷한 것 같아서 좀 어울리는 것 같은. 봉오도리의 가사는 일본 최고 마츠리의 느낌에 좀 더 가깝지. 사요코도 혼자 달리면 안 되는 애거든. 같이 달려줘야 되거든. 그래서 같이 달려준 거지. 그리고 나는 이 라이브가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베이스에 들어갈 때 딱 그 멘트를 했잖아. 아이돌 마스터 밀리언 라이브와 사요코는 제 인생입니다. 나는 일단 그 멘트부터 얘기하자면은 이 주연 라이브라는 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인 것 같고 그런 만큼 그 자리에서 그런 멘트를 그러니까 나는 정말 이 IP를 좋아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너무 대단함. 마지막 멘트잖아. 마지막 멘트에서 그런 멘트를 했다는 게 나는 너무 애정이 진짜 깊구나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게 2일차 멘트 같은 경우에는 그 2일차는 와타시 시아스였잖아. 나는 거기서는 그 치즈루라는 캐릭터로서의 마지막 멘트를 했기 때문에 좀 더 가면 무도회 같았고 가면 무도회라는 거에 대해서 본질을 더 맞췄던 것 같고 이 사요코는 좀 더 아이돌 마스터라는 그 브랜드 전체에 좀 더 약간 가까운 멘트였던 것 같아. 중국이랑 약간 그 밖에 있는 그거의 차이지. 실제로 데이 1은 드라마 라이브가 아니라 일반적인 라이브의 포지션이었고 데이 2는 드라마 라이브였으니까 나는 이 차이점에서도 너무 좋다. 그리고 사실 그 뒤에 멘트도 나는 정말 좋았던 게 내일은 노무라가 치즈로 전력을 응원할게 이거잖아요. 나는 이것조차도 이 배턴 터치라는 이
이게 너무 좋았고, 사실 이게 주연 라이브잖아요. 언젠가 모두가 한단 말이에요. 39명. 그래서 나는 어떤 간에 모두를 챙겨주는 그런 밀리언 라이브라는 IP의 특성이란 게 너무 잘 느껴져. 심포니아 때 사요코 파트 치즈로 불렀다고?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 너무 좋은 거야. 맞아. 이번에 가사 배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11대에도 그렇고 가사 배분에 대해서 엄청 신경 쓰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금 더 봐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지. 단순히 그냥 도파민 딱 이거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관계성을 봐주면 하는 게 있지. 이런 정도의 감상이었어요. 사실 데이 1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긴 해. 아직 데이 2만 다시 봤고 데이 1은 아직 다시 못 봤거든요. 그때 라이브가 끝나고의 감상은 사실 여기에 모든 게 들어있어서 가지고 나는 그때는 진짜 집으로 그 숙소로 돌아가면서 여기랑 여기에 모든 게 쏟아져 있었어. 근데 그만큼 이쪽의 블럭이 그러니까 이 사요코를 아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맛돌이야. 너무 맛있어 이게. 솔직히 이 정도면은 그냥 진짜 개심 레전드로 한 급이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사요코지만 내가 개인적으로는 보는 거는 이게 너무 레전드였다. 이게 없었으면은 평가가 약간 까였을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데이2도 그렇고 하면 개판인 것 봐. 얼마나 이 애정이 있는지 알겠죠? 이 파트에 대해서. 이번에 라이브 당시에는 몰랐지만은 돌아보니 이거였다는 게 진짜 많았어요. 나는 대표적으로 이때가 그거였고, 이때까지 와서야 이거에 대한 의미를 알았고, 여기도 이날은 여기까지 와서야 여기의 의미를 알았고 그랬던 것 같아. 이게 담당스러운 노래만 하는 그게 딱 이제 11대도 그렇고, 사실 돌아보면은 12도 어느 정도 그런 것 같아. 12도 사실 나는 약간 아리노마만이라는 공연을 약간 이 변화 과정 중에 있는 그런 라이브라고 생각했거든요,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이거는 많이 평소 같은 라이브에 가깝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 점이 이제 와서는 아리노마만이라는 그 컨셉을 확실히 잘 살린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대로 흘러갔으면은 11, 12, 13이잖아? 근데 11대에, 그러니까 11이랑 13의 그 주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그거를 보여주고 나서 12 데이원을 봤을 때는, 보고 나면은 레이카는 이런 평범함을 추구하는 애라는 게 딱 보이잖아? 나는 사실 그래서 아리노마만이를 꽤나 지금 다시 보고 있어. 주연만이 보여줄 수 있는 딱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이 세트를 보면은 그냥 그때 당시에는 그냥 평범하다. 원래 그냥 별로 다르지 않은데 했거든. 근데 오히려 이게 가치가 되는 거야. 이 평범함 자체가 가치가 되는 거야. 이제는 아마 앞으로의 주연 라이브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런 식으로 샌드글라스 다음에 키미노 마메다네 바톤 터치 다음에 아카시카 이거는 옛날 라이브에 가까운 방식이거든. 이 11스 이전의 방식. 텐스까지의 방식이잖아 이게. 이 퐁당퐁당 있잖아. 분위기 퐁당퐁당 하는 그거. 오히려 이런 부분이 레이카만이 보여줄 수 있는 가치가 아니었을까 싶긴 함. 그래서 요즘은 이것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 라이브 좋아하는 것 같아. 그냥 재밌는 라이브보다, 물론 재미도 중요하죠. 내가 사실 라이브를 볼 때 1순위로 드는 건 재밌긴 하거든요. 어쨌든 재밌으면 돼. 근데 요즘은 진짜 약간 그거지. 재미라는 게 100 정도가 있다고 하면은 약간 이렇게 재미여야 돼. 재미. 그리고 MOE는 이 정도 돼. 예전에 이랬거든요. 요즘은 약간 이 정도? 어느 정도의 재미만 채워지면은 그 뒤부터는 MOE가 확실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밀리 라이브가 약간 이 느낌으로 가고 있는 느낌? 옛날에는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MOE가 엄청 많았냐 하면은 애매했었거든, 내 기준에서는. 근데 요즘은 이 MOE를 너무 잘 살려서 좋다. 패스보단 정규를 좋아해? 나는 패스는 좀 달라요. 나는 패스 라이브잖아요? 재미가 100이어야 돼요. 이 정도? 이 정도가 재미. MOE는 이 정도. 하프투 그거는 예외. 아니 당연히 많이 울었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때도 말이 나왔던 건데, 이 파트 있잖아요. 그때도 그러니까 이게 본가 감성이랑은 약간 멀어. 이거 자체가. 이건 사실 밀리 감성이긴 하거든. 나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는 데뷔 100이기 때문에 약간 이런 걸 좋아, 패스는. 나는. 근데 그건 있더라고. 결국에 나중에 회상이 되는 거는 이거야. MO이긴 해. 나중에 회상이 되는 거. 나이를 먹어서 그런가? 나이를 먹어서 MO를 챙기는 건가? 밀리에서 뮤지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걸 챙겨준 게 좋았어요. 데이2인데 이번 라이브 코리네스가 너무 적었지 하면서 그거를 해주는 게, 콜 유도 해주는 게 나는 너무 좋았던 게, 뮤지컬을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콜을 잘 하지 못하는 환경이 된단 말이야. 당연하지만은. 왜냐면은 무대를 보고 싶잖아, 좀 더. 그런 약간 콜을 못하는 곡을 많이 배치하는 것도 있고. 근데 그런 환경에서도 코리네스를 좀 더 많이 챙겨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확실히 나는 밀리다웠다라는 생각. 그냥 시체 간격이 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말했었나 이거? 나 심포니아 때 떼창했던 거? 말했잖아요. 4층에 나랑 내 옆이랑 내 옆옆이랑 내 옆옆이랑 게지랄즈
지랄즈? 지랄즈가 있었는데 심포니아 때 떼창 나는 사실 떼창까지는 약간 그냥 생각 안 했어. 근데 부르더라고 떼창을 하더라고. 너 한국인의 재능이 있구나 하면서 같이 떼창했지. 일본인이 사실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일본인이 떼창을 그렇게 하는 문화는 아니라서. 그래서 심포니아 사실 4층이라 살 수 있던 것 같아. 떼창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그렇게 해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래퍼는 다 썼고 이제 여행기 써야 돼. 이번 여행도 그렇게 순탄치만 않았기 때문에 나 그리고 내 표가 이거 2일차 표가 안 보여. 사라졌나봐. 잃어버렸나봐. 아쉬운 거죠. 표가 어쨌고 긴트가 어쨌고 이제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나 개인적으로. 중요한 건 물질이 아니라 이 마음이야. 물질은 돈만 따지면 돼. 아, 그리고 토요스 쪽에 먹을 거 많더라, 생각보다. 만약에 이제 토요스 쪽에 라이브가 한 번 더 열리면은, 그냥 토요스 공원 옆에 있는 라라포트 있잖아, 라라포트. 그냥 거기 가서 먹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 여기가 업무 공간인 것도 있고, 부모님들이 자주 오는, 가족 데리고 자주 오는 공간인 것도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가격 자체가 합리적이더라고? 응. 맞아, 라라포트 4층이 음식점임. 내가 거기 갔는데, 그렇게까지 막 비싼 게 아니었어. 모츠나베를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그냥, 1층이 푸드코트야. 그래서 거기도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7월도 도쿄고 9월도 도쿄고 도쿄 가기 싫은데?